요, 체크. 예. 주화. 네, 안녕하세요. 주인씨 필름의 주인씨입니다. 이미 썸네일을 보고 오셨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리뷰 제품은 바로 이놈입니다. 페이유테크사에서 나온 페이유 스코프 짐벌, 신속하고 솔직하게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뷰를 진행하게 되면 언박싱부터 시작을 하겠죠. 제가 하나 좀 이실직고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유 스코프라는 짐벌을 지금 활용한 지가 반년이 지났어요. 그 뜻은 지금 리뷰로 반년이 좀 늦게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국내 출시는 이제서야 슬슬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인 리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이 구성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놈 페이유 스코프 짐벌이 들어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디자인은 뭐 그냥 무난해요. 페이유테크라고 지금 살짝 스펠링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 구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하죠. 그래도 케이스가 없는 것보다는 낫고, 요즘에는 짐벌들이 케이스를 좀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페이유테크사의 짐벌들을 참 많이 리뷰를 했었잖아요. AK 시리즈를 또 리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짐벌들을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케이스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타사의 짐벌들도 케이스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짐벌들도 케이스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오픈해 볼게요. 보이시죠? 여기 지금 페이유 스코프가 들어있는 본체 사이즈에 맞게 쏙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은 미니 삼각대, 그리고 좌측 상단은 플레이트랑 퀵 릴리즈, 네,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딱 포개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센스가 살짝 돋보이는 거는 이 플레이트가 훌렁훌렁 어디 쉽게 빠지지 않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케이블들이 싹 다 들어있고요. 시스템은 이게 끝입니다. 이 페이유 스코프 같은 경우는 구성품이 유독 더 심플하고 복잡할 게 없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방을 보면 좀 재밌는 점이 반대쪽 면이 이제 아예 비어있는 게 아니라 찍찍이에요.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으면 뭐 보증서나 이런 것도 여기 들어있었네요. 찍찍이를 열면 수납 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크지는 않아서 사실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먼저 디자인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페이유 스코프라는 짐벌이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작습니다. 미니어처 짐벌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페이유테크사의 기존에 제가 리뷰했었던 AK 시리즈에 비교하면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제가 볼 때 페이유테크사에서 나온 짐벌들 중에서는 가장 컴팩트한 짐벌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핸들이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굳이 뭔가 따로 추가 조립을 하거나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게 지금 얼마나 작은지를 좀 체감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제 손이 진짜 일반 여성분들의 평균 그런 손바닥 크기랑 되게 비슷한데, 손바닥으로 지금 백핸드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끝까지 오면 백핸드 끝에부터 휠 바로 직전까지 가려질 정도예요. 네, 그 정도면 굉장히 지금 폭도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이렇게 스코프라고 써져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뼈대가 대체로 얍실해요. 굉장히 뭔가 다 오밀조밀,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 이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팩트한 스타일에 어울리게끔 이 페이유 스코프의 무게는 1.2kg 1.2kg면요 카메라 짐벌치고 꽤 가벼운 정도 라인업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타사의 제품들 중에서도 약 1.2kg 정도가 되는 그런 짐벌들이 있는데, 얘는 대체로 얍실하고 좀 작아서 그런지 실제로 1.2kg 같은 느낌이 좀 안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써본 카메라 짐벌들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느낌이지 않나, 이렇게 체감이 듭니다. 네, 제가 한번 미니 삼각대를 빼볼게요.
이거 미니 삼각대 하나 빠졌다고 이거 굉장히 뭔가 귀염귀염해져 버리는 컴팩트한 느낌이라는 거. 카메라가 짐벌 크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컴팩트한 짐벌이 또 재밌는 게 이 페이유 스코프의 하중은 2.5kg까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렌즈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카메라를 좀 뒤로 빼서 중심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렌즈의 이 길이는 경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경통 길이만 조금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웬만한 카메라들은 무리 없이 장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부터는 이 페이유 스코프만의 특별한 장점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미니 받침대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 받침대를 분명히 뺐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개 쪽지가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미니 받침대가 없는 그냥 기본 짐벌의 형태에서도 언제든지 바닥에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참신하게 보이긴 했어요. 저는 이름이 어려워서 날개 쪽지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자, 요놈의 이름은 접이식 에일러론 브래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접혀져 있다가 이거 빨리 빼야겠다 하면 그냥 이렇게만 빼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쫙 놓기만 하면 미니 삼각대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치가 잘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짐벌을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실만한 짐벌 세팅법이 있죠. 짐벌 세팅은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 중심축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매번 세팅을 해야 하는 약간 불편한 점도 있죠. 근데 이 페이유 스코프는 정말 친절하게도 이 중심축들을 보면요, 이 안에 특이한 빨간색 점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카메라에 같은 렌즈를 계속 주로 쓰면서 촬영을 한다 하시면 최초에 짐벌 세팅을 하시고 나서 빨간색 점으로 그 교정된 위치로 좀 옮겨주시기만 하면 그 후로는 굉장히 쉽게 빨간 점만 찾아서 움직이면서 세팅을 해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또 솔직한 저의 의견도 하나 좀 나오면 좋겠죠? 다만 짐벌을 워낙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크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짐벌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짐벌 세팅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네, 근데 짐벌을 세팅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스코프를 반년 정도를 활용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쓸 때마다 감탄을 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날개 쪽지 같은 요놈은 신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제가 감탄을 했던 거는 바로 이쪽에 보이는 매직 휠입니다. 이 매직 휠이 있는 짐벌 상당히 역시 많습니다. 하지만 와,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든 이유가 이 매직 휠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이 부드러운 감도도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싶어서 말씀드리면 별도의 추가 액세서리나 별도의 케이블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직 휠의 역할은 마치 조이스틱의 일부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의 움직임을 빠르게 조정을 한달지, 아니면 좌우 혹은 이렇게 회전, 네,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입맛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여기서 휠만 굴려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매직 휠이 좋다고 지금 칭찬을 했는데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살짝 쌈마의 느낌이 없지 않아 나는 거는 저만의 기분 탓일까요? 하지만 성능은 절대 쌈마이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는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점. 네, 이 다음 장점으로는 사실 저한테는 그다지 장점이 되진 못했는데 짐벌이란 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장점이 되실 수도 있겠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휠 쪽 말고 이대로 반대쪽 앞면을 보시면 A 버튼, B 버튼, 이렇게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다른 짐벌에서도 보이지 않는 버튼이죠. 이거는 궤적 메모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A라는 위치 그리고 B라는 위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무빙을 하거나 사진을 총 9장을 찍어서 굉장히 큰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를 찍을 때, 혹은 이 페이유 스코프를 딱 고정을 해
중앙에 두고 AB 버튼을 통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무빙 타임레스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이렇게 좀 찍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이 페이유 스코프에 대한 장점들을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역시 짐벌의 핵심 부분은 안정성이나 혹은 기능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페이유 스코프에 대한 기능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벌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써보신 분들은 짐벌에 대한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펜팔로 모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도 앞만 보고 살지만 왼쪽 오른쪽만 이렇게 돌아가는 PF 모드, 펜팔로 모드죠. 그리고 락 모드, 아무렇게 움직여도 네, 항상 앞만 보고 달리는 락 모드. 그리고 올 팔로 모드, 왼쪽 오른쪽도 이렇게 따라 움직이지만 위 아래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이 모드가 있고요. FPV 모드, 이제 회전까지도 이렇게 막 원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지는 FPV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고 모드, 패스트 모드, 움직인 대로 정말 빠르게 마치 핸드헬드 맨손으로 들고 다니는 듯한 스피드한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FFW 모드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까지들의 모드들은 짐벌을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추가 메뉴를 좀 소개를 드리면 포트레이트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 모드는 짐벌 중에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포트레이트 모드가 뭐냐면 요즘 세로 촬영 많이 하죠. 세로로도 찍을 수 있는 이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약간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백핸드를 잡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포지션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스나이퍼 약간 저격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찍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모드도 있습니다. 셀피 모드도 있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카메라 짐벌을 가지고 이렇게 셀피를 찍는다? 와, 이것이 바로 실시간 헬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짐벌이 아무리 가벼워도 힘들죠, 솔직히. 그리고 요즘 짐벌답게 오토 캘리브레이션 기능도 다 장착이 돼 있고요. 짐벌을 딱 운영을 할 때 이 카메라 무게에 따른 이 모터 파워를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모터 파워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약간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모터 파워를 언제 조정을 하는 게 좋냐 하면 이제 막 이렇게 한참 잘 쓰고 있다가 이렇게 좀 내렸는데 얘가 막 달달달달달달달달 막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일부 모터가 과부하가 걸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모터 파워를 조금 낮춰주시면 달달달달 하는 게 더 적어지거나 이제 아예 없어지거나 이렇게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짐벌 무빙에 대한 이런 민감도 있죠. 슬로우, 미들, 패스트 이렇게도 있지만 민감도 같은 경우는 총 10단계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이 수치를 세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케이블을 잘 활용하시면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 이런 기능들도 이 LCD 터치 스크린에서도 확인을 하고 세팅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모든 카메라에서는 지원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한번 문의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페이유 스코프의 핵심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능들까지는 소개해드린 거는 좋은데 이렇게 조그만 애인데 성능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주인씨 필름이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마지막 기능으로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페이유 스코프는 완충을 하면 13시간을 쓸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13시간까지인지는 모르겠고 완전히 풀로 썼을 때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급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면 이 페이유 스코프가 조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배터리 충전 시간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유 스코프의 충전 속도가 거의 사기급이라고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이 페이유 스코프 짐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주인씨 필름만의 리뷰 스타일이 있죠. 저희는 숙제 영상이더라도 정말 써볼 거는 써보면서 아쉬운 거, 단점들 다 말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아이템들이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페이유 스코프 이 짐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게가 가벼운 짐벌들, 컴팩트한 짐벌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너무 가벼운 이런 짐벌들은
그만큼 흔들림도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짐벌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어느 정도 하지만 다른 짐벌들에 비해서 대체로 좀 흔들림이 예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묵직한 짐벌일수록 흔들림이 좀 덜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쉬운 점, 짐벌에다가 추가 액세서리를 장착하고 싶으시다면 4분의 1인치 나사 홈이 있어야 암을 연결해가지고 프리뷰 모니터를 장착한달지, 마이크를 추가로 장착한달지, 미니 조명을 장착한달지, 이런 식으로 보통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이 제품도 4분의 1인치 나사 홈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 여기 아랫배에 여기 한복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걸리겠죠. 실제로 걸리더라고요. 구멍을 낼 만한 곳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누가 봐도 이 걸릴 만한 위치에다가 나사 홈을 파놨다는 거는 약간,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만큼 나는 무조건 컴팩트에 올인한 짐벌이야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짐벌, 카메라 딱 끝. 자, 그럼 다음 배터리 충전 포트 위치가 제가 이렇게 좀 들어 올려 볼게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네. 여러분들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페일스코프를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운용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순간 이 충전 케이블에 바로바로 손이 닿겠죠. 자, 이런 이 충전 포트 위치 역시 생각보다 난해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신 그만큼 충전 속도가 빠르니까요. 네, 이 정도는 괜찮나?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페일스코프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도 이야기하고 아쉬운 점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제가 약 반년 동안 활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빨간색 포인트, 그리고 생각보다 가볍고 컴팩트한 이런 디자인과 무게 때문에 짐벌 초심자들이 연습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최적의 짐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조금 아담한 느낌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실제로 사용해 볼 때도 눈치도 덜 보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짐벌 초심자분들은 이 페일스코프로 실제로 활용을 해보시면 금방금방 다른 짐벌들도 익숙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해서 그렇긴 하지만 진짜 무게로만 보면 제가 볼 때 짐벌 깡패예요. 그래서 리얼리티 촬영 혹은 논스톱으로 장기간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페일스코프가 다른 짐벌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활용하기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페이유테크의 페이유스코프에 대한 총평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네, 그러면 주인씨의 리뷰는 항상 여러분들의 이중 지출을 막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약속드립니다. 그럼 주인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PF 모드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뒷걸음질로 칠 테니까 그대로 앞으로 오시면서. 네. PF 모드. 자, 와 진짜 역광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잘생긴 주인씨를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보통 짐벌을 쓸 때 기본적으로 모드를 팔로 스피드 모드를 보통 이제 슬로우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슬로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뱅글뱅글 좀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지금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가 이제 막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슬슬 스탑.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오른쪽.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자, 이제 막혔고 오른쪽으로. 자, 이 정도 느낌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락 모드예요. 이제 락 모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PF 모드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뒷걸음질 가볼게요. 네. 이참에 저희 다 트레이닝도 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백.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한번 여기 보여주시면, 네, 지금 이게 포트레이트 모드의 세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집법이 좀 애매하긴 해요. 한번 이 세팅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걸음질을 살살 쳐볼게요. 네.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게 파지법이 좀 엉성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조금 전신을 찍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가까이서. 네, FPV 모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다. 벌써 느낌이 와요. 한 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